반갑습니다. 1, 2의 연애학 개론.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자들이여 절대 연애 오래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실제로 오랫동안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나 젊은 여성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점은 연애가 5, 6년, 7, 8년 이상 지속되고 이런 연애 경험들이 결국에는 어떤 상처나 아픔으로 너무 심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불편하지만 아주 솔직한 저의 견해 그리고 저의 어떤 상담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어, 절대 연애를 오래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실제 결혼하는 커플들은요, 만난 지 2년 안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물론 2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어떤 그 만남의 기간, 그리고 만나면서 추억의 어떤 깊이, 이런 것을 통해서 결혼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26살에서 31, 셋, 넷까지 여성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만난 남자, 그리고 조건과 어떤 시기가 맞았을 때 그때 결혼에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오랫동안 했다고 오히려 그 결혼으로 가는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짧고 그다음에 어떤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 시기가 있을 때 그때 연애가 결혼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25살부터 한 8년 사귀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싸워서 깨져버립니다. 아셨죠? 실제 결혼으로 꼴이 나는 커플들은 2년 안에 2년 전후에 결혼으로 꼴이 난다. 꼭 알아두십시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그거는요, 짧아서입니다. 얘들은 실제로 한 달밖에 연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랑, 연애에 관련돼서 많은 자료들을 공부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멋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불륜이었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짧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을 하고 싶다면 연애 기간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어, 남자들의 어떤 그 집중하는, 그러니까 어떤 당신한테 이렇게 뭔가 마음과 몸을 얻기 위해서 막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실제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가장 맥스합니다. 네. 음, 남자들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연애를 마치 사냥하듯이. 그래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래서 막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이나 8개월 전후에 거의 대부분 여성들은 몸과 마음을 허락하죠. 물론 뭐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죠? 그러고 나면 사실은 남자분들은 점점 관심을 덜 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1순위였어요. 그런데 8개월 정도 지나가고 6개월, 8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게 2순위, 3순위로 여자친구나 애인이 밀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그때부터 1순위가 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성의 심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확실한 관계, 그리고 관계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집중하고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내재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개월,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밀도 있는 사랑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애의 주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왕처럼 대접받았던 여자친구들이 이제부터는 시녀가 되기 시작하죠. 서서히.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조금씩 불안해지고요. 왜요? 알잖아요. 내가 2순위에서 3순위, 3순위에서 4순위로 밀려나간다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랑 호르몬이라는 도파민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 50% 정도 줄고 1년 반 정도 되면 잘 안 나온다고 하니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여자로서 제대로 사랑받고 싶다면 연애 기간은 1년 반 정도가 좋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재회입니다. 이별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 한 번 정도 이렇게 서로가 맞춰보고 서로를 주장했다가 깨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연애 기간에 따라서 재회를 할 때 누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다. 그런데 헤어졌다. 그러면 누가 이 재회에 적극적일까요? 거의 대부분 짧은 연애일수록 남자가 더 적극적입니다. 그 전에 스킨십도 다 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스킨십을 다 해서 익숙함, 그 다음에 목적의식 이런 것도 있지만 남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내재된 심리 중에는 투자 대비 효율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와 또 다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여자랑 아직까지는 더 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서 100일 날 뭐 선물도 줬고 그다음에 뭐 생일날 모두 챙겨줬고 뭐 여행도 갔다 왔고 막 이랬는데 새로운 사람과 이걸 또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 근데 아직 이 여자한테 신비감은 남아있어. 그렇다면 1년 반 정도의 짧은 연애에서 헤어졌다라고 하면 남자분이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회를 원하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면서 재회를 요구하겠죠. 근데 반대로요. 1년 반, 2년이 넘어가는 연애에서 끝나고 났다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분들은 홀가분해집니다. 왜냐면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거는 뭐 치사하게 뭐 스킨십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추억이든 뭐 갈등이든 화해든 다 해봤어요. 그러면은 별로 재미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된 그 연애에서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다시 재회를 원하는 쪽은 여자고 만약에 다시 재회를 했다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시큰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더 힘든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재회를 위해서라도 연애는 짧게 끊어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엔요. 5번째요. 네. 자, 한 사람을 오래 만났다.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권장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익숙함, 길들여짐에 의한 일반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야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되게 막 성격이 막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그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야구도 안 좋아하고 술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집애 같아. 느낌이 안 통해. 이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지 새로운 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찾아냅니다. 원초적으로. 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의 어떤 연애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의 결혼 이런 것들이 죄다 엉클어지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애는 짧게 끊어가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요.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자, 6번째는요. 안타깝게도 여자와 남자의 시간은 다릅니다. 자, 볼게요. 28살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7년, 8년 돼서 35살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자는 계속 결혼하겠다. 내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 뭐가 좀 편해지면 결혼할 거야. 뭐 프로포즈 할게라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계속 붙잡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35살에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5살의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능력이 좀 있다. 뭐 대기업도 다니고 직업도 좋고 그다음에 돈도 좀 모아놨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아마 띠동갑까지 어린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요. 우리 여자친구는요.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전문직이고 아무 소용 없어요.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나이의 폭이 확실히 줍니다. 연하 만나면 된다고요? 그럼 연하 몇 살 어린 친구를요? 5살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최대한 잡아도 두세 살입니다. 그리고 연상이다? 그럼 연상이면 35살의 총각이다. 그런데 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남자, 내가 그 전에 만났던 7, 8년 만났던 남자보다 조금은 매력이 덜 하겠죠. 아마도요. 네. 그래서 이 여자와 남자의 시간이 다른 부분이 사실은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연애를 조금 얄밉게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과의 경험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샘플링, 예,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자분들의 어떤 연애와 사랑, 삶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실제 결혼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연애는 한 4번 정도, 많으면 5번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대신에 한 1년 반, 뭐 1년, 뭐 2년 요 사이의 연애로요. 그러시면 아마 일반화의 오류에도 안 빠지고 또 내가 결심을 했을 때 결혼을 결심을 했을 때 존중받으면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랑, 어떤 존중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얻으면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은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 연애가 좀 짧게 짧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실제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근데 뭐 7, 8년, 5, 6년 됐는데 결혼 얘기하자 그러면 자꾸 말 돌리고 그다음에 자꾸 근거 없는 약속만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사랑 그리고 나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일리의 연애학 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